여러분, 당근 생으로 드시나요? 익혀서 드시나요? 이 차이 하나로 영양소 흡수가 무려 4.6배 차이 납니다. 4.6배요.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생당근으로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89%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요. 껍질 깎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껍질에 항암 성분의 73%가 들어있습니다. 깎는 순간 전부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두 가지 대부분 잘못 먹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 속 당근 하나, 사과 하나로 비싼 영양제 없이도 면역력, 눈 건강, 혈관, 뇌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 당근이 왜 60대 이후에 특별히 더 중요한지. 둘째,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당근 먹는 법. 셋째, 사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당근과 사과를 합치면 효과가 폭발하는 황금조합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20년 넘게 진료하신 전문의가 추천하신 방법입니다. 28분만 투자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뒷전이었죠. 밥심으로 일하던 시절 우리 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야 좀 쉬나 싶으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잠깐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2주 이상 가시나요? 아니면 일주일 안에 낫는 편이신가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아니면 아직 괜찮으신 편인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당근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면역력이에요.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가 젊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대한면역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 면역세포 활성도가 젊을 때의 47%까지 떨어진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같은 감기에 걸려도 젊은 사람보다 1.8배 오래 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래분들이 감기가 오래 가는 게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면역세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바로 이 면역세포를 다시 깨워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베타카로틴은 졸고 있는 면역세포한테 어깨를 두드려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경비원이 졸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겠죠? 면역세포가 바로 그 경비원이고 당근이 그 경비원을 깨워주는 거예요. 둘째, 눈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국립안과센터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10명 중 3명이 황반변성 위험군이에요. 황반변성이 뭐냐면요, 눈 가운데가 까맣게 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에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될 수 있어요. 손주 결혼식에서 손주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바로 이 황반을 보호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5년간 32,000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황반 변성 발생률이 2.3배 낮았습니다. 2.3배요. 같은 나이인데 뭘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셋째, 치매 예방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치매에 걸리면 자식들이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마지막에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당근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를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염증은 엔진에 낀 녹 같은 거예요. 녹이 쌓이면 엔진이 안 돌아가죠? 루테올린이 그 녹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뇌신경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루테올린 섭취 그룹이 인지기능 저하가 38% 느렸답니다. 38%면 거의 4할이에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넷째, 혈당 관리예요. 우리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래요. 거의 절반 가까이요.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마치 수도꼭지를 천천히 틀어서 물이 조금씩 나오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한꺼번에 콸 쏟아지면 넘치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의 식이섬유가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조절해주는 거예요. 다섯째, 항암 효과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과 팔카리놀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억제해줘요. 국립암센터 2022년 발표에 따르면 당근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대장암 발생률이 27% 낮았습니다. 주 3회면 이틀에 한 번 정도예요. 어렵지 않죠. 여섯째, 피부 건강이에요. 나이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시죠? 우리 또래 모임 가면 피부 좋으신 분이 부러우시잖아요. 주변에서 좀 젊어 보인다, 피부 좋다 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비타민 A가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비싼 화장품보다 당근 하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돈도 훨씬 적게 들고요. 자, 지금까지 당근의 6가지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면역력, 눈, 뇌, 혈당, 항암, 피부, 이 6가지를 기억하시죠? 잠깐 하나 더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사실 이 모든 효능은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89%를 그냥 버리시는 거라고 했죠. 그 비밀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전에는 당근을 껍질 깎아서 생으로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은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생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겨우 11%예요. 100을 먹으면 11만 흡수하고 89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짝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47%까지 올라갑니다. 4.3배 차이예요. 같은 당근인데 먹는 방법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당근의 효과를 제대로 못 느끼셨다면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껍질을 살리세요. 여러분, 당근 깎으시면 안 돼요.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껍질 바로 아래에 모여 있어요. 전체 베타카로틴의 약 62%가 껍질 근처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질병관리청 산하식품분석센터 데이터입니다. 깎는 순간 절반 이상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간단해요. 흐르는 물에 솔로 깨끗이 문질러 씻으세요. 농약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1숟가락 넣은 물에 5분만 담갔다 씻으시면 돼요. 이 방법이면 농약 93%가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돈 안 들죠?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면 충분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할 수 있어요. 2번째, 기름과 함께 익혀서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에요. 지용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을 만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1숟가락 더 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1숟가락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반 숟가락에서 1숟가락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짝 익히세요. 5분 정도 쪄주시거나 프라이팬에 중불로 2분에서 3분만 볶아주시면 돼요.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실험 결과 올리브유에 3분 볶은 당근은 생당근보다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4.6배 높았어요. 너무 오래 볶으시면 안 돼요. 살짝만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당근은 큰 조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잘게 자를수록 영양소가 빠져나가거든요. 뉴캐슬 대학 연구에서 통째로 익힌 당근이 잘라서 익힌 것보다 항암 성분인 팔카리놀이 25%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근 반 개를 통째로 찜기에 넣으시거나 큼직하게 잘라서 볶으시면 돼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주에 사시는 63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죠. 건강식품도 사드셔보고 약도 드셔보셨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대요. 그러다 당근 먹는 법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당근 반 개를 껍질째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달걀 프라이 옆에 같이 볶으셨대요. 3주 후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로 내려왔대요. 물론 당근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당근 먹는 법만 바꿨더니 달라졌다고요. 비싼 건강식품에 쓴 돈이 아깝다고 하셨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당근 먹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껍질 살리기. 둘째, 기름과 함께 익혀서 먹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은 사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상식 중에 완전히 틀린 게 있어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사과로 넘어갑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 상식 중에 잘못된 게 꽤 있어요. 오늘 그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가 왜 좋은지부터 정리할게요. 첫째, 장 건강이에요. 사과 속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건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 속에 좋은 세균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마치 텃밭에 비료 주면 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요. 우리 장 속에도 좋은 세균이 있는데 펙틴이 그 세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세균이 잘 자라면 변비도 해결되고 장 건강이 좋아져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사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매일 사과 한 개를 4주간 먹은 그룹이 장내 유익균이 34% 증가했어요. 사과 한 개의 장내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혈관 건강입니다. 사과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혈관을 집 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아요. 물때가 쌓이면 물이 안 나오죠?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의 케르세틴이 그 물때를 조금씩 녹여주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걱정되시는 분들, 사과 껍질을 꼭 드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 사과를 매일 먹은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3%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23%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과 하나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셋째, 항산화 작용이에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이건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녹이 슬잖아요.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라는 녹이 생기는데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그 녹을 닦아줍니다. 나이 들수록 이 녹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넷째, 체중 관리예요. 사과는 수분이 86%나 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사과 반 개 드시면 어떨까요? 칼로리는 절반 이하인데 배는 더 부르답니다. 병원비 아끼는 것만큼 좋은 절약이 또 있을까요? 자, 여기서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이야기를 짚어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 오해,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점심 사과는 은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한영양학회 공식 입장을 보면 사과의 영양소는 시간에 따라 독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과 속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좋아요. 오히려 저녁에 드시면 사과 속 마그네슘이 긴장을 풀어줘서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주의할 점은 있어요. 자기 직전, 그러니까 누우시기 30분 이내에 드시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사과뿐 아니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사과 하나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걱정 마세요. 두 번째 오해. 아침 공복에 사과가 최고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빈속에 과일 드시면 속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좀 거북하신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사과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빈속에 사과를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빈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정리하면요. 속이 튼튼하면 아침 공복에 괜찮고요. 위가 약하시면 밥 드신 후에 드세요. 핵심은 하루에 1개 드시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사과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면 충분해요. 사과도 과당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텃밭에서 채소 가꾸시는 걸 좋아하시는 활동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저녁에 사과 먹으면 독이라는 말을 듣고 몇 년째 저녁에 사과를 안 드셨대요. 그런데 변비가 점점 심해지셨어요. 병원에서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를 더 드시라고 했는데 저녁에 과일을 못 드시니까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사과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뭘 바꾸셨냐면요.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 그것뿐이에요. 한 달 후에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지시고 잠도 더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좋아하셨어요. 손주한테도 사과 깎아줄 때 이제 껍질째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건강까지 챙기시는 거죠. 자, 사과의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셋째, 껍질째 드세요. 항암 성분의 73%가 껍질에 있어요. 둘째, 저녁에 드셔도 괜찮아요. 단, 잠자리 30분 전은 피하세요. 셋째, 하루 1개, 꾸준히가 답이에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껍질, 둘째가 시간, 셋째가 꾸준함이에요. 이 3가지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제 가장 기대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근과 사과를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당근 따로 사과 따로 먹어도 좋지만요. 둘을 합치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당근의 지용성 영양소와 사과의 수용성 영양소가 서로 보완해 주거든요. 마치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딱 맞는 것처럼 우리 몸이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인정한 영양소 시너지 효과예요. 첫 번째 레시피, 베르나 주스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스위스의 유명 요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종합 영양 주스랍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이에요. 만드는 법은 정말 쉬워요. 당근 반 개를 껍질째 5분간 쪄주세요. 전자레인지에 넣으셔도 돼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함께 블렌더에 넣으세요. 올리브유 1숟가락을 넣고 갈아주세요. 끝이에요. 3분이면 됩니다. 물 반 컵 정도 넣으시면 농도가 적당해져요.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느끼할 것 같다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셔보니까 놀랍게 부드럽고 고소해요. 당근의 단맛과 사과의 상큼함이 만나서 의외로 맛있어요. 매일 아침 한 잔이면 당근과 사과의 영양을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어요. 돈 얼마나 드냐고요? 당근 반 개 약 200원, 사과 반 개 약 500원, 올리브유 1숟가락 약 100원, 하루 800원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약 24, 0원. 비싼 영양제 한 통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하잖아요. 절반도 안 드는 가격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세대 알뜰하게 건강 챙기는 거예요. 잠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당근 라페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식 당근 샐러드인데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만드는 법은요. 당근을 껍질째 채 써세요. 소금을 살짝 뿌려서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물기를 꼭 짜고 올리브유 1숟가락, 레몬즙 반 숟가락, 식초 반 숟가락을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시면 맛이 더 깊어져요. 새콤하고 고소해서 밥 반찬으로 아주 잘 어울려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매일 반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당근과 달걀이에요. 당근볶음의 달걀 프라이 아침 식사로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달걀의 좋은 지방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줘요. 프라이팬 하나에 같이 볶으시면 설거지도 간단하고요. 사과와 땅콩버터도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사과만 드시면 탄수화물 위주인데 땅콩버터를 1숟가락 찍어 드시면 단백질과 좋은 지방까지 보충돼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포만감이 오래가요.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딱이에요. 마지막 꿀조합은 당근과 양배추예요. 이 조합은 위 점막을 보호해줘요.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양배추를 큼직하게 자르고
당근도 큼직하게 잘라서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주세요. 소금 간만 살짝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근은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껍질 살리기. 베이킹소다 물에 씻으면 농약 걱정 없어요. 둘째, 기름과 함께 익혀서 먹기. 올리브유에 3분만 볶으세요. 셋째, 큰 조각으로 드시기. 잘게 자르지 마세요. 이 3가지로 영양 흡수가 4.6배 올라갑니다. 사과도 3가지예요. 첫째, 껍질째 드시기. 항암 성분의 73%가 거기 있어요. 둘째, 저녁에 먹어도 괜찮아요. 독이 아니에요. 셋째, 하루 1개 꾸준히. 그리고 베르나 주스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근 반개, 사과 반개, 올리브유 1숟가락. 하루 800원으로 면역력, 눈 건강, 혈관, 장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비싼 영양제 필요 없어요. 냉장고 속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이에요. 그때 그 힘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건강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돼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 우리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분이 되는 것, 전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당근 반개, 올리브유에 볶아보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